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7월 1일 화요일 시간 오후 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장이 좀 뜨거운 상태고요. 사실 뭐 우리 시장이 좀 뜨겁다기보다는 국내장이 굉장히 좀 뜨거웠던 상태인데, 이 또 뜨거우면 뭐합니까? 지금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시험시험 반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전부터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서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서 7월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63%, 275포인트가 상승을 한 44,09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미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추세를 확장한 다음에 위쪽에 여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 여백이라는 것은 신고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해당 구간에 여백을 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비해서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들도 역시나 키 맞추기를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매수 거래량들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적으로는 크게 나쁜 점이 보여지진 않고, 나스닥은 0.47, S&P는 0.5인데 상승폭이 다우지수가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따라가는 키 맞추기 정도의 흐름에 좀 집약된 상태이고, 그 외 파동들은 좀 제한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패턴이 그래요. 원래 신고가 패턴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또 특정 구간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변동성이 좀 발이 묶이는 성질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명목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내용이 뭐 아주 뚜렷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주 뚜렷하게 좋다기보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씀하시기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7월 이제 그 관세 협상의 기한을 준 게 7월 9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있는데, 그날까지 아마 협상이 완성되지 못하면 잘하면 4월 달까지 4월에 부과했던 관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새벽녘 돼서 요즘 꼭 보면 이날도 새벽 3시 45분이었고 이날도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한 5분 정도, 15분 정도 차이인데, 그 정도 차이를 두고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약간 V자 형태를 주고 다음날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좀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용을 이게 정리를 해서 보자면, 일단 관세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고 합의점을 찾을 거다라는 뷰가 다소 우위를 점하면서 그 측면이 주가를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일단 주가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먹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장이 딱 좋은 예인데, 우리나라 장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장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장이 출발하면서 그냥 달렸습니다. 이게 지금 5분봉인데 아침에 갭상승한 다음에 20분을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고점을 좀 만들어 놓고 지금 시험시험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폭의 절반을 까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장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뭐가 됐고 뭐가 있고 뭐 이성적인 관점이고 수급이고 뭐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묻지마 약간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이 무서운 거죠. 뭐 분석이고 뭐가 필요 없으니까 무섭게 치고 나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쁜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아주 예쁜 모양새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나스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나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좀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 좀 깨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호가가 좀 변화가 빠르죠. 호가 변화가 빠른데, 테슬라가 왜 그러냐면, 머스크가 머스크 오늘 새벽인데, 어떠한 말을 했냐면, 트럼프가, 야, 트럼프, 너 처음에, 뉴스로 보여드릴게요. 너 처음에 선거운동 할 때, 지금 현 정부가,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 때죠. 바이든 때인데, 지금 관세, 니네들가 이제 세금 줄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비용을. 그래서 우리가 도지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랬는데, 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니가 여기서 갑자기 부채한도를 늘리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의원들은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일지라도 예비선거에서 그들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신당 창당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당 창당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머스크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쏟아 부어버리면 머리가 아픈데, 조금 전에 이거 12분 됐습니다. 12분. 현재 시간 1시 56분인데 12분 전인데, 너는 머스크, 너 가게 문 닫고 이게 아무래도 테슬라를 가게라고 표현은 좀 그랬는데, 남아프리카 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다. 라고 지금 완전히 까버렸죠. 그래서 지금 2차전이 됐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좀 지난번에 머스크가 한번 숙이고 들어오면서 좀 타협점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상하게 생기니까 증시가 완전히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실 게, 잘 감이 안 오죠. 네,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어떤 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선거를 나온 뒤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론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 뭐 20대 친구들도 있고 그 이하의 30대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4, 50대 분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50대만 되셔도 아실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 뒤에 그 현대의 말로를, 현대가 완전히 갈갈이 찢어졌죠. 예, 완전히 갈기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가 나오게 된 건데, 여튼 뭐 정치적인 거두절미하고, 이게 사실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머스크가 내가 지구상에 할 일이 마지막이 예비선거에서 너네를 떨어뜨린 거라고 가감하게 치버렸던 내용이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주 자극적인 발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발언이 되어버렸고,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 이 시간에 좀 잠잠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쪽 장도 시험시, 우리나라 장이랑 지금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장이랑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험시험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같이 분질러주니까 주가가 좀 대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동조와 테슬라의 흔들림, 요게 지금 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뭐 썩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어찌됐든 지금 이제 관점은 어떻게든 차익 실현을 받아내는 것이 포인트 인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차익 실현을 근간으로 해서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물출의 싸움은 다소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안을 지금 미국 예산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이거를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결국은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드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들도 승인을 내놨죠. 사실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대출 돌려막기인데, 이 대출 돌려막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항상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주가든 부동산이든 이게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일은 터지질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흔히 말해서 털릴 게 다 털린 상태라 터지지가 않는데, 항상 이게 모든 자산의 가치가 위에 있을 때 저러한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부동산 가격이 쌌어요? 비쌌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일이 터진다고 하면 생각하기 싫은 그런 버블 터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하력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측면들이 지금 증시에 자극을 받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요인을 소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불안감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뭔 너나 떠들어라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겠지만 이게 얻어 맞아봐야 아 그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금융위기가 어디서 왔냐면 옆에 있는 동남아에서 먼저 왔어요. 동남아에서 먼저 왔을 때 이미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위에 관료들이 덮어버렸죠.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강하다. 재정이 워낙 강하다. 달러 보중이 높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처참하게 IMF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를 지금 부각시키는 것은 뭐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세력들이 어떠한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한 얘기입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파월이 나오는 겁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하도 위협 수위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조정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떨어뜨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를 커버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과정이 되면 그게 안 되니까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것에 대한 충돌이 트럼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은 좀 피로감이 좀 고조가 돼 있습니다. 증시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고조가 돼 있고 뭐 그냥 묻지마로 땡겨버리니까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묻지마 난 어디 갈지 모르겠어 하고 묻지마로 땡기고 있지만 현재 이런 땡김 현상 자체가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적정하게 물량도 좀 소화를 하고 적정하게 좀 조정도 받으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동작을 줬다고 하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내포된 위험이 너무 많다.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머스크와 충돌인데 대신 이건 있어요.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움을 하다가 잃을 게 많은 게 누구예요? 머스크죠. 돈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 따져도 머스크가 지금 당장 트럼프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싸운 지 30시간이 좀 넘어서 머스크가 꼬리를 내렸는데 사실 지금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머스크가 꼬리를 또 바로 내리면 아마 진정이 될 건데 꼬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부딪힌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이거에 관련된 파급 효과인데 머스크가 파급 효과가 높은 게 아니고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자극받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의한 변동성이 다소 짙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시장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좀 억제되는 시간대라 오후쯤 돼 봐야 어떤 흐름을 잡을지 좀 명확하게 세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럽고요. 내용들이 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좋은 대응하셔서 7월달도 좋은 수익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